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심란해서 간단히 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는 반반 결혼이고요. 예물은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가지고 계시던 다이아몬드 스톤을 제가 고른 디자인에 끼워주신다고 해요. 1캐럿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캐럿은 1000만원 정도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에 맞춰서 예비 신랑 예물도 우리 집에서 1000만원 정도 시계로 해주시면 되겠다 하셨습니다. 크게 이의 없었고요. 시계 브랜드 얼추 정해놓았고 매장 가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이아몬드가 확실히 1캐럿이 맞느냐, 등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게 캐럿 다이아몬드인데 보증서는 확실한 거냐 물어보셔서 예비 신랑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보증서를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서는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뒀는데 잃어버렸다고 하셨다는데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다이아몬드는 사두신 지 20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서 많은 댓글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글을 올리고 생각을 많이 했고 어제 남자친구와 오후에 만나 저희 지역에 있는 예물가게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예물가게를 알아두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남자친구가 알아본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제 감정 받자고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다가 댓글에 어느 분께서 적어주신 대로 1캐럿이면 너무 귀한 다이아몬드인데 감정서 없이 그냥 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 같고 제 감정 받아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쉽게 수긍해 주었고 예비 시어머니도 쉽게 다이아몬드를 내주신 듯 해요. 남자친구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보나마나 최상급일 거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예비 시아버님 아는 금은방에서 좋은 다이아 들어왔다고 해서 일부러 시아버님이 가셔서 시어머니 주시려고 비싸게 사서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요. 지난번 글에서는 못 적었는데 시어머니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세팅된 상태이고요. 저희는 대전 근처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예물가게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군데 모두에서 중량은 1캐럿에 조금 부족한 0.97로 나왔고 투명도는 지금 기준으로 VS 정도 돼서 좋은 편인데 색깔이나 커팅이 너무 별로여서 이걸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는 등급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과 지금은 다이아몬드 기준이 조금 달라서 옛날엔 투명도가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4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시어머니께서 주신다는 다이아몬드는 중량이 1캐럿에 가깝긴 하지만 1캐럿이 아니라 매우 차이가 크다. 생각보다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색상도 굳이 따지자면 IGA 정도로 노란빛이 있고 무엇보다 커팅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말하자면 뚱뚱한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시어머니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제 예물을 한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 남자친구 눈치를 좀 보면서 어떻게든 좋게 말해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럼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볼 수 있냐고 하니까 그분께서 전문 감정서에 가서 감정을 받아야 가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2등급으로 예물을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커팅이 너무 별로여서 등급 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그 예물가게 상담해 주시는 분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물을 맞추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이아 등급 물어보러 온 건데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화가 난 듯 보였고 제가 두 군데에서 물어봤는데 비슷한 의견인데 그래도 한 군데 더 가서 물어보겠느냐고 하니 오늘은 이만 됐고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해보겠다 해서 저 집에 내려다주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는 물어보고는 왔는데 예물 가게에서는 전문 감정소로 가서 감정을 받아보라 했다고 그냥 얼머무렸는데 엄마는 대충 눈치채신 것 같았고요. 결국 어젯밤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 올라가서 종로 쪽으로 가서 두세 군데 가서 물어보자 해서 이따가 2시에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갑니다. 제 생각엔 서울 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얘기 듣고 올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후기를 쓰는 건 지난번 글에서 댓글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꼭 후기를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셨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이상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조언 듣고 싶은 마음이 커서예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미 남자친구의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물어보자고 하는 말이 아주 실망스러워서 이 결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최종. 안녕하세요. 두 차례에 걸친 글과 그 후 저에게 써주신 좋은 글 댓글로 한번 글 올렸던 보증서 없는 예물 글쓴이입니다. 오늘 오후는 반차를 냈고 내일 하루 연차 내고 주말까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결혼 관련한 계약을 취소하러 다니려고 합니다. 그동안 글을 올리면서 여러가지로 조언해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써요. 저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그동안 잡고 있었던 한 올의 정마저 떨어졌기에 파혼을 통보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만 전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과 가족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신지 끊임없이 저와 제 부모님께 연락하여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기에 현재는 헤어지는 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대전에 있는 예물가게 들렀다가 서울 종로에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이미 저는 마음 정리를 시작한 듯해요. 왜냐하면 전 남자친구는 대전 첫 번째 예물 가게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 어머니 다이아몬드는 확실하고 일부러 새 다이아몬드를 팔아먹으려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지방 사람들이 뭘 알겠느냐며 저를 압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서울 사람들이 더 독하다면서 어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리도 똑같냐며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로에서는 대전에서보다 훨씬 더 독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에게는 소중한 다이아몬드겠지만 현재는 예물로서 거의 쓰지 않는 등급이고 재커팅을 하면 중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한다고 해도 색상 자체가 너무 누런빛을 띠고 있어서 예물로서 가치는 그냥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걸 물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 0.97가 1캐럿은 아예 등급이 분리되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라 남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반올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도 전 남자친구는 0.95도 반올림이 되는데 왜 0.97이 반올림이 안 되느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종로에서 들른 세 군데 샵 중에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샵에서는 다이아몬드 등급 가격표까지 보여줬습니다. 상담사가 여기 보시라고 하면서 아예 0.99와 1캐럿은 분리되어 가격이 있고 어머님 다이아몬드는 아예 등급표에도 없는 색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이 일요일 오후여서 다른 커플들도 많았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정말 상담해주시는 나이 있으신 여성분이 저에게 꼭 이 결혼 해야겠느냐고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다른 짝들은 둘이 오거나 시부모님 같이 오신 경우가 있는데 상담사에게 더 좋은 건 없느냐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비교가 되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결국 종로 상담원이 이대로는 상담이 더는 불가능하고 평일에 올라와서 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감정원이 바로 근처에 있으니 가서 감정을 받아보셔라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감정원이라 다르겠냐, 거기도 새 다이아 팔아먹으려고 억지로 등급 낮은 거로 감정해주겠지 하더라고요. 다시 기차 타고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니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정말 너무 배가 고팠는데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어쩜 그렇게 배가 고픈지,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배도 안 고픈지 밥 먹자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배가 고픈 것도 잊을 정도로 뭐가 그리도 억울할까 싶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이었는데 온종일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는데 화요일 연락이 와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래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할 당시 분명 1캐럿이었고 등급이 매우 좋아 300만원 넘게 주고 산 다이아몬드다. 20년 전 300만원 넘게 산 다이아몬드면 화폐 가치로 따져보았을 때 1000만원이 뭐냐? 그 이상이다. 다이아몬드가 무슨 풍화되는 것도 아니고 1캐럿 넘었던 다이아몬드가 어째서 0.97 중량일 수가 있느냐. 차라리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신 거라고 변명을 해라. 그리고 화폐 가치는 난 잘 모르겠고 서로 1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반지와 시계를 예물로 교환하려고 한다면 보증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1000만원 가치를 하는 다이아몬드인 것을 보증해달라. 토요일 일요일 내가 하는 얘기 뭐 들었냐. 어떻게든 새 다이아 팔아먹으려고 가져온 다이아 등급 안 좋다고 한결같이 말하지 않더냐. 감정원 간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고 감정원 사람들도 다 똑같다. 그럼 1000만원 기준 결혼 예물 교환하는 거다. 네 시계는 백화점에서 산 새 상품, 새 보증서인데 왜 내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머님께서 물려준 중고 다이아몬드에 보증서도 없는 거냐.
추가하자면 어머니 다이아몬드가 1000만원 훨씬 넘는 거라고 하면서 백화점에서 1300만원짜리 시계를 봤었습니다. 물려줄 만큼 좋은 다이아몬드고 세척해서 세팅하면 반지도 새것이고 보증서 준다. 그건 반지에 대한 보증서이지 다이아몬드에 대한 보증서는 아니지 않느냐? 결혼 준비하면서 모든 걸 반반했다. 그런데 왜 예물은 나보고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하냐? 그럼 네 시계도 똑같이 하자. 비슷한 등급의 보증서 있는 중고시계를 사서 세척을 해서 예물로 하자. 난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대답이 없다가 기가 막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수많은 전화, 남자친구 부모님과 가족들이 연락해왔지만 초반에는 대응하다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한 올의 정마저 끊게 될 계기였다고 할까요? 대전과 종로에서 정식 감정은 아니지만 예물가게에서 1차적으로 감정을 진행했잖아요. 그때 첫 예물가게에서 캐럿끝 다이아몬드는 중량이 너무 중요해서 중량도 측정을 해야 하고 컬러나 다른 내포물 등급이나 형광 유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지에서 다이아몬드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허락받고 예물 가게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샵에서 분리를 하는 분이 따로 오셔서 하는데 시간 되시는지 여쭤보겠다고 해서 전화를 했고 한 20분 정도인가 기다렸다가 그분이 오셔서 바로 눈앞에서 분리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여러 안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헤어지기로 한 거 한기로 흘렸습니다. 헤어지기로 했으니 이제 못할 말 없다면서 그렇게 네가 원해서 감정받으려고 내 반지에서 다이아몬드를 분리했으니 다시 세팅해야 하고 네가 버린 일이니 세팅 비용은 네가 내는 게 맞으니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 이번 주말까지 100만원 보내라. 이번 주말에 다시 세팅하러 갈 거다. 그러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난다는 것이 이런 경우라는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먹고 떨어져라는 심정으로 세팅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같은 디자인으로 세팅해서 정확히 영수증 끊어 보내시고 세팅하신 샵에 제가 확인해서 입금해 드린다고 했어요. 결국 독하다는 말 한마디 들었네요. 그 후에 남자친구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연락이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주말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혹시라도 계약금 환급건이 있으면 정확히 반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여기까지 온 이상 이 결혼을 돌릴 필요도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댓글로 걱정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음에도 대전과 종로 쪽에서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격려해주신 예물가게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처음 만났거나 아니면 얼굴도 모르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의 일이니 파혼이니 이혼이니 말들은 쉽게 하지만 글쓴이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아요. 원인은 다이아몬드였지만 파혼 사유는 그 남자의 본 모습 때문인 거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 파혼에 대한 뒷수습, 거기다 사람을 끊어내는 일, 많이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글쓴이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요. 푸념 들어주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랑 그 남자 가족들 욕해줄게요.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말하자니 제 살을 깎아먹는 것 같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 건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어서 글을 씁니다. 현명한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결혼 2년차 딩크족인 부부 중 남편입니다. 와이프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이 글을 쓰는 것도 모르는 상황으로 아이디는 지인에게 빌린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와이프가 요리를 정말 끔찍하게 합니다. 본인은 미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 먹는 건지 요즘 들어서는 저를 싫어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로 가장 큰 문제는 간과 요리법입니다. 일단 저는 대충 무슨 요리 연구가니 뭐니에서 나오는 방송 채널들은 집에서 채널을 수신 차단해버리고 싶습니다. 계절 밥상이니 건강 밥상이니 때려 쳐넣기만 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요리법인 양 하는 그런 것들, 이제는 대충 패널들 반응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맛없다. 새로운 맛이에요. 진짜 맛없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죽도록 맛없다. 평일 낮에 저런 프로를 보고 나면 꼭 그 주말 전에 그 메뉴가 나옵니다. 대부분 제철 재료로 나오는 것들인데 솔직히 방송으로만 봐도 맛이 없어 보이는데 와이프의 손을 타면 더더욱 괴랄한 맛이 납니다. 특히 해산물과 제천 나물을 이용한 것들은 원재료의 맛이 그대로 나는 신기하면서도 역겨운 맛이 나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MSG 및 화학제품 대기업 제품 등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표고가루, 다시마 가루, 양파가루, 멸치가루, 새우가루 등은 원물을 갈아서 만든 천연 가루 조미료와 소금을 씁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5가지 정도 되는 다양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설탕, 올리고당 물엿, 식초 등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맛은 꿀, 신맛은 레몬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메뉴가 비슷비슷한 맛이 납니다. 미역국과 김치찌개가 같은 맛이 난다고 제가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데 정말 진심입니다. 그 입에 넣고 나서 목구멍으로 넘길 때 느껴지는 맛이 똑같은 맛이 납니다. 저 가루들의 맛이요. 그리고 둘이 사는데 늘 양을 4인분 정도씩 만들고 본인은 0.5인분씩 먹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로 과일, 채소 등으로 아침을 먹으니 제가 1인분씩 3번을 먹게 됩니다. 같은 메뉴로요. 배달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이고 제가 먹는 것 또한 싫어하고 외식도 하지 않습니다. 연애 때 데이트를 하면 주로 샐러드, 고기, 회 등 가공을 거의 하지 않는 음식 위주로 먹어서 그냥 입이 까다로운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고 당시 직업이 운동 쪽이어서 몸매 관리를 위해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젠 너무 지칩니다.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뭘 사다 먹거나 하려고만 해도 하루에 한 끼 같이 먹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부터 그런 게 다 몸에 축적돼서 빨리 죽는 거다. 오빠는 지금 독약을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만 느리고 천천히 죽을 뿐이다. 등등 기분 나쁜 말들과 본인 기분을 너무 상해합니다. 그리고 이건 맛과는 관련이 없는데 재료 부분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위에 말했듯이 천연 조미료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달걀 하나조차도 주문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슨 장인이 키운 달걀 같은 걸 사고 샐러드도 전부 어디선가 라면 상자 같은 박스 치수에 냉장 포장되어 오는 유기농 무슨 팥 어쩌고 쓰여있는 그런 것들이고 생선도 밴드인지 어딘지에서 직접 경매받은 그런 것들을 사고 하다못해 요구르트 하나도 무슨 이름도 못 들어본 목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수제 어쩌고 그런 것만 삽니다. 문제는 둘이 사는데 냉장고 1개, 서랍형 김치냉장고 1개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1개 3개를 꽉꽉 채워놓았는데 정작 저는 먹을 게 없습니다. 단맛도 짠맛도 없는 무미에 가까운 밑반찬들. 그런데 저 밑반찬들마저도 국이나 주 요리와 같은 맛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어릴 때 입양 보낸 쌍둥이가 한 명은 캄보디아에서 자라고 한 명은 중국에서 자랐어도 둘을 놓고 보면 누구든 둘이 쌍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말 내내 같은 음식만 먹는데 그 음식들이 2년째 같은 맛이고 재료에 맛만 나는 음식에 탈을 쓴 식욕 억제제라면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진지하게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후기, 절실했는데 많은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좀 해결되면 글을 쓰려고 좀 늦었습니다. 어느 날 진지하게 아내에게 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링크도 보내게 되었고 제가 글을 썼다는 사실과 반응에 충격을 좀 받은 듯 하더군요. 그리고 댓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더니 그날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딩크의 전업인데 요리도 못하면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말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업을 듣게 되었고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와, 그날은 정말 그 가루향이 나는 음식들이 아닌 정상인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었네요. 정말 맛있게 먹고 폭풍 칭찬을 해주었더니 와이프도 엄청 뿌듯해하고 들떠 있더라고요. 본인도 스스로 즐거워하는 걸 보니 이제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말고 주 2회 수업 들으라고 했네요. 돈이 얼마나 나가든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고요. 하마터면 평생 김치찌개와 미역국을 같은 맛으로 기억하며 살 뻔했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댓글 남겨주셔서 저를 살려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게요. 댓글. 죄송한데 필력도 너무 좋으시고 간절함이 묻어나서 좀 웃겨요.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건강 챙기면서 새우 가루, 멸치가루, 소금 이런 걸로 맛내도 아주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치찌개는 저도 김치랑 고기만 넣고 끓일 때도 있고 잘 익은 묵은지로 끓일 때도 소금도 필요 없거든요. 미역국은 사실 소금 간만 해도 좋은 재료 푹 우려내면 맛있을 텐데 어찌 요리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